자, 이번 시간의 강의는요, 두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2부에 생선이 당뇨병을? 자, 지난 시간에는 계란이 당뇨병을 어떻게 했던가요? 완화시켰습니까? 촉진시켰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생선은 당뇨병을 촉진시킬지 완화시킬지 여러분들이 답을 좀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의 저자 김평원 박사님의 이 책에서 중요한 논문들을 발췌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생선이 당뇨병을 어떻게 하는가? 자, 여기 데이터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들.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아프시기 전에는 매일 아침에는 토스트, 뭐 계란, 계란 프라이, 뭐 하여튼 하루에 한 번씩은 적어도 하셨을 거예요. 그죠? 한 번은 붉은 고기, 한 번은 흰 고기, 한 번은 우유, 뭐 계란, 뭐 다양하게, 또 한 번은 생선찜, 한 번은 생선구이, 고등어구이. 이런 다양한 이 식단의 레파토리를 가지고들 계시는데 하늘마을 오니까 메리치 꼬다리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많으신데, 자,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먹었더니 췌장 베타 세포에 문제가 되어서 인슐린 생산 기능이 저하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심각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최근에 생선 섭취와 당뇨병에 관한 6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한 가지 동일한 결과를 보인 것은 뭐냐면 생선 소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률이 어떻게 되더라? 증가되더라. 생선 섭취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 2013년까지 유럽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논문들을 쫙 모아서 통계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생선을 먹는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 위험률이 몇 프로나 증가했냐면 38%나 증가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논문 데이터를 뽑아서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았더니 생선을 먹는 사람들은 그리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많이 먹는 횟수에 따라서 뭐가 증가되냐면 당뇨병 발병률이 증가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왜? 생선 속에 있는 수은과 각종 이 오메가3 기름이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한 주일에 한 번 생선을 먹을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생선 드시고 싶어서 나가셨던 교장 선생님이 여기 계셨거든요. 자, 먹을 때마다 당뇨 위험률이 몇 프로 증가되더라? 5%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를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면, 매일 한 번씩 먹으면 당뇨 발병률이 몇 프로 높아져요? 와, 이거 장난 아니죠. 자, 생선도 붉은 고기와 같이 매일 한 번씩 먹게 되면 당뇨 발병률이 몇 프로? 와, 우리는 이제 고기 끊었으니까 생선찜이야. 얘는 좀 가벼운데. 그랬더니 여기 뭐예요? 몇 프로? 붉은 고기보다 몇 배? 야, 장난 아니죠? 생선을 먹은 후에 측정한 공복 혈당이 현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위에 도표를 한번 쭉 보시면요. 미국에서의 생선 섭취와 당뇨병 발병률에 대한 6개의 논문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발표해 봤더니 한 주일에 단 한 번의 생선을 먹는 것이 성인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P밸류가 0.008이니까 0.05보다 유의하다. 너무나 지금 현저하게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 생선을 이 한 주일에 단 한 번 먹는데도 불구하고 당뇨병 발병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연구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선이 붉은 고기보다 더 나쁜데 과연 왜 그럴까요? 원인을 아셔야 되겠죠. 와, 우리는 이제 붉은 고기 끊었으니까 생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은 줄 아셨는데, 아이고, 인슐린 펌프 이제 완전히 떼는 줄 알았는데 생선 한 번만 먹어도 슬쩍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자, 미국 정부에서 위촉한 한 연구에 의하면 생선을 먹게 되면, 여러분 오메가3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 많죠. 예, 전립선 암 환자들이나 호르몬성 암 환자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당뇨병은 특별히 더 오메가3를 같이 섭취하기 때문에 혈당이 현저하게 오르게 되면서 당뇨 발병률이 증가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더 일으켜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생선이나 오메가3 기름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뇨병이 심각하신 분이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는 분이 오메가3를 영양제로 계속 드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시켰는데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이 이유입니다. 당뇨 환자가 생선기름을 섭취했을 때 오메가3 기름이 몸 안에 무슨 현상을 일으킨다? 산화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 한 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들에게서 췌장 배탈수포에 문제가 돼서 인슐린 생산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더 많이 불러오기 때문에 이 당뇨 증세가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생선 기름과 이 기름에 쌓여진 이 환경 오염 물질,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중금속 수치 들어오실 때 검사하면 인체 독소, 뭐 전자파 독소뿐만 아니라 뭐 니코틴 독소, 뭐 많은 독소가 있지만 중금속도 다이옥신이나 뭐는 여러분 중금속 많으시죠? 수은, 납, 카드뮴, 그리고 정제된 소금에 있는 알루미늄, 수많은 중금속 암 환자분들에게 희한하게 인체 독소, 또 pH가 아주 극산성이고 아주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중금속, 이 헤비메탈이 몸에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당뇨병을 유발하고 왜 다이옥신이나 수은 등 이런 중금속들이 당뇨병뿐만 아니라 상고병을 유발하고 여러분들 고혈당, 고지혈증, 또 뭡니까? 상고병.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이런 식생활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히요. 생선 기름에서 발견되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뭐냐면 고엽제입니다. 고엽제. 여러분 고엽제 아시잖아요. 예, 일본 히로시마 이 원폭에. 자, 미국은 베트남 전쟁 시에 2천만 갈론의 고엽제를 뿌렸습니다. 이 성분에는 미량의 다이옥신이 들어있어요. 미 적십자사의 통계에 의하면 이로 인해서 100만 명의 군인들이 건강에 많은 이상을 일으켰는데 고엽제에 노출된 제대 군인들에게서 그렇지 않은 고엽제에 노출되지 않은 군인들보다 당뇨 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사실들입니다. 고엽제 노출이 당뇨병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 정식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요새 참 안타깝게도 일본에서 이 바닷물에 계속 지금 이 뭡니까? 뿌리는 거 아시죠? 방사선. 방사선 오염물질 계속 바다로 흘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일본에서 들어온 생선들 잘 안 드시잖아요. 원인을 잘 아셔야 돼요. 생선이 얼마나 특별히 큰 고기들이 얼마나 수은 함량이 높은지. 예. 치과에서 아말감 처치 말고도 이 수은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생선. 그래서 오메가3 영양제로 드시는 거 생각 좀 하셔야 합니다. 자, 한 연구에서도 다이옥신에 노출된 미국 공군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 다이옥신 노출이 당뇨병과 인슐린 생산 저하, 저항성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합니다. 특별히요, 환경오염, POP 물질들이 당뇨병 발생을 일으키는 보조 물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가 최근에 다이옥신에 노출되었을 때 당뇨병이 증가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POP나 뭐 환경오염은 많으시죠? PCB 같은 거, 플라스틱 제품들. 예, 여러분 등산하실 때 플라스틱에다가 그거 BPA 프리인 걸로 반드시 쓰시길 바랍니다. 환경 호르몬 안 나오는 거. 그리고 집안에 또 분위기 살리신다고 이렇게 초들, 캔들, 양초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 환경 오염 물질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친구에도. 그래서 제가 이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요. 방 안에, 거실에, 화장실에 수많은 환경 오염 물질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중금속이 여러분 몸에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 미국에는 상원 의원들이 유행이 있대요. 안에 이 네이부터 시작해서 숯으로 다 바꿨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숯 제품을 많이 쓰잖아요. 숯으로 된 팬티부터 시작해서 뭐 치아까지 다 쓰는 이유가 중금속을 해독하는데 이 숯이 상당히 도움이 되죠. 이 다이옥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요새 남성의 정자수가 50년보다 50%가 감소한 이유가 바로 다이옥신이 원인이랍니다. 고환암이 3배, 전립선암이 2배 증가한 이유가 바로 이 환경 호르몬 다이옥신. 다이옥신 어디에 많습니까, 여러분? 쓰레기 소각할 때, 쓰레기 태울 때, 그리고 고기를 태워서 드실 때 지난번에 공부하신 것처럼 어떤 그 발암물질이 나옵니까? PHIP라는 우리 이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에 많은 IGF, 인슐린 라이크 유사성장인자 1과 또 생선에 많은 메티오닌, 지난번에 배우신 세 번째 치명타 PHIP라는 강력한 발암물질, 그런데 오늘 배우시는 다이옥신까지, 벤조피린, 다 그 어디서 나옵니까?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훈제 고기나 또는 삼겹살을 지글지글 구워서 거기다가 또 어디다가 바비큐 침 흘리시고 계시나요?
아니시겠죠, 설마. 네네. 야, 이 다이옥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여성들에게는요, 요새 자궁 내막증 증가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다이옥신이 원이고, 요새 유방암 너무 많잖아요.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그래서 요새는요, 유방암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예. 유방암이 정말 아주 2배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이옥신의 영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갑상선 기능 저하 항진 상당히 많죠. 갑상선 호르몬의 교란이요. 이 아이들 이 주의력 산만 결핍 증후군 아시죠? ADHD. 이거 다요. 갑상선 호르몬 교란으로 오는 거 이거 다이옥신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예, 이것에 의해서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죠. 최근에 화학 오염물질 폴리염화비페닐 같은 것들과 살충제, 특별히 제초제, 예, 이거 심각한 이 다이옥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당뇨병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 제초제 사용 상당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초제 노출이 성인 당뇨병을 일으킨다는 이 많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업용 환경 오염물질, 이 POP, 특별히 다이옥신이나 또는 폴리염화비페닐 같은 것들이 건강에 많은 해를 끼치고 특별히 산모가 노출되었을 때 기형아를 낳는 출산율에 대한 염려들, 또 생식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거. 그런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호르몬 균형이 다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또는 부갑상선 또는 부신 호르몬 또는 이 중추신경에 나오는 호르몬들, 이 모든 호르몬을 교란시키는데 이 다이옥신이나 이 환경 호르몬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안방에도 화장실에도 이 플라스틱 제품들 제한하시길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유리 그릇이나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그런 그릇들 간편하고 편하기 때문에 저도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가끔 이제 여행 다닐 때는 쓰는데 가급적이면 세라믹 있잖아요. 무겁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더 좋겠죠.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각종 대사 관련 질환들을 유발시키는데 이 환경 호르몬과 이 다이옥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환경 오염 물질과 당뇨병 증가와의 연관 역학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붉은 육고기도 피해야 되겠지만 생선이 얼마나 당뇨병에 치명적인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 오메가3 특별히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은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저자가 면담을 위해서 한 당뇨 환자를 만났는데요. 같은 시간에 늘 혈당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희한하게 혈당 수치가 현저하게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이 오르는 걸 봤더니 생선을 먹은 다음에 혈당 수치를 쟀을 때 현저하게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끊고 이 혈당을 체크했더니 전혀 저항성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선 중에서도 그나마 건강하다고 등푸른 생선, 갈치나 이런 것들은 등푸른 것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건강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선이 바로 등푸른 생선이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등푸른 생선으로 알려져 있는 고등어나 꽁치나 연어 등은 그나마 우리 건강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등푸른 생선들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서 몸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메가3 섭취를 위해서 DHA, EPA, 오메가3 섭취를 위해서 먹었던 참치, 연어, 고등어, 꽁치 이런 애들이 얼마나 이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수은이나 다이옥신 배출량이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선 대신에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오메가3와 오메가6, 오메가9 어떤 걸로 드시면 돼요? 아마씨. 염증 수치 팍팍 줄여주고 이 호르몬성 암 수치를 팍팍 줄여주는 아마씨. 그리고 하늘마을에서 아침마다 2숟갈씩 드시는 들깨. 가장 좋은 오메가3와 오메가6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뼈도 튼튼하게 하고 가장 좋은 단백질, 가장 좋은 칼슘, 가장 좋은 식물성 지방 공급원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공부 해봤는데 자, 생선이 어떻다고요? 당뇨병을 막아주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드셔야겠죠? 절대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생선 대신 뭘 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